세월호 침몰의 가장 의혹은 급변침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지금까지의 모든 사건의 원인이 급변침으로 인해서 화물이 쏠리면서 배가 무너졌다, 요 방식인데, 그렇게 급변침하게 되는 원인이 뭔지는 아직까지 나오는 게 없잖아요. 전혀 없죠. 이번 영상은 말 그대로 배가 기울어진 것에 대한 분석이고요. 급변침 이렇게 한 바퀴 돈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건 없죠. 자, 근데 뉴스타파에서는 정부 주장이 맞는 것 같다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정부 AIS 그 항족도 박근혜 정부라고 정확히 해주세요. 우리 전 정권인 박근혜 정부에서 검찰과 해수부에서 했던 AIS 세월호 항적도가 조작이 없다라고 했고, 또 심지어 그 작년에 연말에 자로님의 그 세월호 X에서도 정부 항적도는 조작되지 않았고 조작처럼 보이는 거는 기계상의 오류였다, 시스템상에. 그건 맞다.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뉴스타파가 이 부분은 정부 의견이 맞다고 했거든요. 자, 그런데 AIS 항적도를 뉴스타파에서는 이제 이 부분은 영상에 나오지 않은 겁니다. 정부가 지금까지 내온 세월호 항적도랑 지금 이 블랙박스 영상에 나온 시간, 보정해서 맞춘 8시 49분 43초부터 시간을 맞추면 뭐가 나오는 게 하나 있냐면요. 이제 이거는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아마 파파이스에서 제일 처음에 김 감독님이 제기하신 건데, 세월호가 가다가 급변침할 때 이렇게 약간 뒤로 가는 듯하게, 그래서 뭐 문워크라는 표현도 썼었고, 또 보기에는 세월호가 갑자기 왼쪽으로 선수가 갔다가 또 갑자기 20도 정도 오른쪽으로 갔다가 큰 배가 이렇게 좌우로 수십 도씩 선수 방향이 한 3초 사이에 바뀌거든요. 199도에서 뭐 220 몇 도, 뭐 다시 100 몇 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AIS에서 약간 좀 비틀어지는 장면이 있었던 거를 기억을 하실 거고, 이거를 그 세월호 청문회에서 이렇게 정부 쪽이라든지 기타 업체 쪽에서 설명을 할 때는 뭐 수신 시간 기준으로 받으면 이렇게 되는데 송신 시간 기준으로 받으면 요렇다, 이런 게 있었고, 두 번째 자이로 컴퍼스라고 하는 세월호 안에 있는 나침판이 어떤 충격을 받거나 이런 경우에는 좀 횟가닥 흔들려가지고 이렇게 좀 기계상의 오류로 나타날 수 있다. 실제로 세월호가 이렇게 좌우로 흔들렸다는 게 아니라요. 그리고 작년 말에 나온 자료의 세월호X에서는 말 그대로 자이로 컴퍼스가 어떤 충격을 받았을 경우 또 그럴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일시적인 정전이 됐을 경우는 그 자이로 컴퍼스라고 하는 나침판은 흔들리고 그 나침판에게 기계적인 어떤 데이터를 뭐 변환시켜주는 자이로 리피터라는 게 있는데요. 그 두 개가 정전이 됐다가 전기가 들어오면 똑같이 연동이 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는 제대로 가고 하나는 그냥 그 전 정전되기 전으로 데이터가 남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데이터 수치가 뭐 바뀐다 뭐 하여간 뭐 요런 게 있거든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세월호엑스 다시 보시면 되는데요. 어찌됐건 그런데 그 시간이 몇 시냐면요. 제가 간단하게는 그냥 세월호 AIS의 널뛰기 현상이라고 그냥 표현을 하는데, 블랙박스 영상에 차가 부딪힌 시간과 똑같습니다. 8시 49분 43초부터 49초까지 아까 6초 동안 움직였다 했잖아요. 이 널뛰기 현상은 8시 49분 44초부터 47초까지 3초 사이에 일어나요. 정확히 똑같아요. 그리고 이때 세월호 레이더 영상 있죠. 역시 우리 그 자로님이 주장하신 뭐 주황색 물체가 컨테이너냐 뭐 잠수함이냐 하는 거, 그 레이더 영상에서 이게 세월호가 이렇게 턴을 하잖아요. 턴을 하면서 처음으로 턴을 하는 순간, 뭐 진짜 뭐가 다 받았을지 모르게 딱 턴을 하는 그 순간이 레이더 영상으로는 8시 50분에서 51분 사이인데요. 그 레이더 영상이 실제로 1분 몇 초가 빨라요. 예, 거기서 8시 51분이면 8시 49분 뭐 40 몇 초, 50 몇 초 이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 시간 보정을 하면은 세월호가 바로 딱 턴을 하면서 속도가 갑자기 17노트에서 14노트, 13노트로 바뀌는 그 시간하고 일치해요. 즉 정부 AIS 항적도에서 널뛰기 현상, 뉴스타파 블랙박스 영상에서 처음으로 세월호 자연에 부딪히는 장면, 그 다음에 레이더 영상에서 세월호가 갑자기 턴을 하는 이 세 개가 시기가 거의 일치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저는 그래서 그 시간 자체는 그 부분이 다 맞는 것 같아요. 이거를 뭐 다 조작할 수는 없으니까 따로따로. 그리고 뭔가 엄청난 힘이 그때 순간적으로 확 작용을 했다. 말 그대로 기울기가 심해서 그냥 전부 다 우르르 쾅쾅한 그것도 순간적인 힘이고요. 뭐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나 외력이건 내력이건 엄청난 힘이 그 순간에 가해진 건 맞다. 일단 이거는 이제 확정이 된 것 같고,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세월호 침몰, 무너지게 되는 원인을 일종의 조타수의 조타기를 끝까지 돌려버렸다는 거잖아요. 네. 오른쪽으로 전타. 지금까지 정부 발표랑 그런 데서는 그렇게 한 거죠. 저는 거기에 아직 100% 동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평상시 왔다 갔다 하는 길에 전타해야 될 이유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전혀 없는 길이죠. 예를 들면 외력이 없었다고 해도 어떤 사람인가가 조타수가 세월호를 무너뜨릴 목적으로 전타를 했다고밖에 느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는 요거를 하나 아시면 됩니다.
전탈을 한 데가 병풍도 옆이잖아요. 음. 거기서 전탈하면 병풍도에 가서 받아버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 더 전탈해가지고 거꾸로 180도 돌아서 위로 올라갔으니까 다행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전탈을 하더라도 동서남북이 다 빈 망망대해에서 하는 거지. 바로 1, 2km 옆에 병풍도가 눈앞에 보이는데 거기서 전탈을 하다가 만약에 정말 거기 가서 받아버리면 이건 정말 큰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조타기를 급하게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그래서 받은 거였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반대로 할 수도 있는 거죠. 누군가가 조타수가 그런 것을 목적으로 끝까지 돌렸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전타한다고 갑자기 자동차처럼 넘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음. 밀려나가니까 바닷물에서는 계속 쭉 밀려나니까 좀 그런 부분은 있고요. 저도 그 뉴스타파를 보면서 가장 궁금했던 게 아까 말씀하신 G센서 값인데 이게 우리가 너무 쉽게 지나가는 게 그 대상이 자동차였어요. 자동차는 밑에 스프링과 쇼바가 달려 있거든요. 타이어도 있고. 타이어도 있고 그래서 타이어와 차체를 고정하는 게 스프링과 쇼바예요. 그런데 거기에 블랙박스 영상의 G센서 값이 배가 꾸준히 서서히 넘어가면 G센서 값이 이 쇼바에 의해서 차체가 보정이 되더라도 넘어가기 시작을 해야 정상이에요. 차가 수평을 항상 유지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예, 일정하게 뭐 10도나 15도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면 기우는데 차도. 그리고 30몇 도가 해서 갑자기 확 넘어가기 전에 충분히 어느 정도 기울어 가다가 마찰력을 잃으면 넘어가는 거거든요. 차가 미끄러지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G센서 값이 어느 정도 꾸준하게 변했어야 정상이에요. 제가 보기엔. 그런데 그러지가 않더라는 거죠. 저도 굉장히 뭔가 좀 이상하죠. 예, 이상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여하튼 전문가들이 많으시니까 이 기사가 나온 지 며칠 안 됐으니까요. 또 아직 선조위 공식 입장이 나온 것도 아니고 선조위에서는 뭐 100% 이게 맞다라고 지금 얘기는 안 한 것 같아요. 비공식적으로 뉴스타파의 입장이 우리 입장과 동일하다 이건 아니고 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비공식적으로 말을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이제 이런 얘기가 벌써 민간에서부터 제기가 되고 있으니까 저 같은 사람들로부터 다른 곳에서도 제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더 이렇게 좀 더 그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 또 알아야 될 게 2014년 10월 달에 그 가족협의회에서 세월호 급변침 그 해군 레이더 영상을 한겨레 신문하고 같이 해서 분석해가지고 급변침의 시간을 알아냈다고 발표한 게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급변침이 사실 2번 됐다고 그때 처음으로 말을 했어요. 그 시간이 언제냐면 8시 48분 37초.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49분 43초잖아요. 예. 약 1분여 전에 처음으로 뭔가 배가 살짝 틀어지는 것 같았고 8시 40 그때부터 29초가 ARC가 없어가지고 그때부터 29초가 비었다 한 거거든요. 8시 49분 13초까지가 비었거든요. ARC가. 근데 49분 13초 직전에 1차 급변침이 일어났다고 돼 있어요. 즉 1차 급변침 후로 30초가 지난 후에 차들이 와라락 움직인 거예요. 급변침 하자마자 차들이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배가 도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30초 정도 쭉 돌고 이제 기울어져서 차량이 부딪혔으면 시간상으로 맞고요. 자, 그리고 8시 44분부터 배가 좀 틀려고 했으면 그 전부터 배를 틀었다는 얘기잖아요. 배가 그렇죠, 틀어지는데 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은 뭔가를 앞에서 그래서 뭐 발견했네 안 했네가 나오는데 여기서 잠깐 여담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당시 세월호 조타실에 있던 여자 3등 항해사 아마 재판 중에서 박한길 씨가 뭐 앞에 뭐가 떠올랐다 안 떠올랐다 해서 몇 년간 말이 많았잖아요. 또 그리고 이분이 그 오하마나오에서 한 현장 조사 때 검은 물체가 앞에 떠올랐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도 있고 안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제가 이거는 따로 개인적으로 확인을 했는데요. 그 얘기를 확실히 했답니다. 근데 검은 물체라고 한 건지 거대한 물체라고 한 건지 좀 애매한데요. 앞에서 그런 뭔가 물체가 떠올라서 확 돌렸고 요까지 얘기를 했는데 당시 현장에 있던 조사관들 그러니까 2014년도 얘기죠. 어떤 조사관인지 모르겠지만 조사관들이 박한결을 끌고 가가지고 어디 구석에 가서 되게 야단을 많이 쳤다라는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보고 지금 이게 건너 이제 했는데 그래서 박한결이 그런 얘기를 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박한결이 정권교체 전에 이번 정권교체 전에 뭔가 좀 약간 뭐 고백인지 뭐 양심 선언인지 몰라도 뭔가 좀 할 얘기가 있다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뭐 이렇게 좀 그 관련된 뭐 유가족분들이나 또 다른 분들이 다 이렇게 스탠바이 해가지고 간 건지 안 간 건지 모르나 바로 그 말하기 바로 전날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인지 사람들이 와서 박한결 한번 면담을 했다고 하네요. 그 후로 박한결이 다시 감옥에 들어가서 안 나온답니다. 지금까지. 뭐 이런 설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확인한 건 아닌데요. 일단 제 귀에까지 들려올 정도니까 괜히 나온 얘기는 아닐 괜히 것이다. 나온 얘기는 아닐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오늘 제일 마지막에 말할
선원들이나 해경들은 정부 직권으로 지금 재조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렇죠. 뭐 일단은 요건 요 정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뭐 거기서 또 재밌는 영상이 하나 나왔는데 그 차량에 부딪히면서 갑자기 물이 들어오는 부분이 나와요. 물이 콸콸콸 하면서 일시적으로 몇 초간 나오는데 뉴스타파 설명으로는 알고 봤더니 거기에 환기구 같은 게 조그만 게 약간 열려져 있었다. 그리고 예. 그 트럭 옆에 유리창이 있어서 유리창이 깨지면서 이렇게 물이 들어왔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물론 이제 그쪽으로 이제 물이 들어온 건 맞고 영상이 있으니까 근데 그쪽으로 지속적인 침수가 되냐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냥 영상에서는 물이 잠깐 들어오다가 멎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10시 14분하고 10시 17분에 갑자기 차량 한 대가 이렇게 확 튀어 오르잖아요. 예. 정말 신기한 장면이었죠. 예. 예, 그 천장이 끼게 되는. 예, 그렇죠. 90도 이상 기울었을 근데 때. 정확히 말하면 그때가 10시 14분에서 17분이니까 세월호가 거의 90도 기울었을 때니까 지금 블랙박스 있는 차도 기운 상태에서 찐 거니까 우리가 볼 때는 똑바로 돼 있는 거 보이지만 사실은 다 90도 기운 상태고 조그만 차가 이렇게 더 튀어서 날라온 거죠. 그 장면이랑 그러면서 한쪽에서 물이 갑자기 콸콸콸콸 들어오잖아요. 이 말은 뭐냐? 지금 계속 그 C데크 있잖아요. 예. 아까 그 처음에 유리창이 깨져서 물이 들어온 건 9시 49분이거든요. 그 후로는 물이 안 찼다는 얘기죠. 10시 14분, 17분에는 물이 차 있는 게 안 보이잖아요. 동서남북 좌우에. 그렇죠. 근데 갑자기 10시 17분에 물이 쫙 아주 상당히 급속도로 쫙 들어오죠. 즉 그 말은 뭐냐? 그 뉴스타파에서 발견한 그 유리창과 그 어떤 그 환기구 약간 열려 있는 오픈되어 있는 곳으로는 뭐 약간 물이 찼을지 모르지만 그렇죠. 예. 그 후로 한 2, 30분간은 물이 안 찼다. 예. 즉 세월호의 가장 중요한 문제 침몰한 거잖아요. 물에 떠 있었으면 되는데 물이 찬 거는 다른 이유로 찬 거다. 그러면 당연히 그 C데크보다 밑에 있는 D데크라든지 기관실 쪽이라든지 이런 데서 찼을 것이다. 예. 이거고요.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3층에서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이 탈출했잖아요. 그게 9시 51분입니다. 9시 51분에 3층 난간이 물에 잠기면서 침수가 되니까 3층에 있던 사람들이 일부는 물로 뛰어들고 일부는 4층으로 올라가고 하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즉 이 말은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C데크 바로 위가 3층이라고. 3층은 9시 51분에 기울면서 이미 물이 찼어요, 꽉. 그래서 10시가 되면은 물이 찬 게 증명이 된 게 그 유명한 사진 기억나시죠? 2014년 12월인가 2015년 1월 달에 그 유가족 엄마가 생존 학생이 찍은 사진이라고 그래서 유리창이 세월호 유리창이 깜깜해가지고 물속에 들어가 있는 거. 예. 여학생들 머리만 몇 개 보이고 여기서 그때 탈출해 와서 그 사진 보이시죠? 그 시간이 9시 58분이에요. 즉 C데크보다 높이 있는 3층은 이미 10시 전에 바닷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침수가 돼서. 근데 그 밑에 있는 C데크는 쉽게 말해 이미 물 밑으로 가라앉은 상태죠. 물이 10시 14분까지 안 찬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세월호는 가라앉을 이유가 없었던 거죠. 엄밀히 따지면. 물은 3층에 찼지만 아래로도 공기 부력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10시 17분에 물이 콸콸콸 올라온 거 보니까 뭔가 다른 데서 엄청나게 큰 문이 열렸거나 파공이 생겼거나 나도 그 생각했어요. 예, 딱 그런데 그럼 이제 그러면 뭐 잠수함이 바닥내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저도 모르는 게 뭐냐면 이제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정권 교체 되기 전에 선원 한 명이 암으로 이렇게 돌아가셨죠. 그러면서 뭐 양심선언 편지를 쓴 거 기억나시죠? 세월호 뒤에 천막이 있었다. 그 천막을 통해서 물이 들어왔을 거다. 기억나시죠? 요 관련 새날 방송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그러니까 벽을 제대로 막지 않고 그쵸. 천으로 막아놨었다. 그렇죠. 그런 벽이 얘기야. 쇠가 아니라 천으로 막아놨다. 이런 황당한 일이 있냐? 그랬는데 그 천이 C데크예요. C데크 제일 뒤쪽이에요. 그러니까 C데크가 진짜 그게 천막이었으면 이미 9시 49분 기울면서부터 물이 콸콸콸 들어왔어야 되죠. 물론 그 기사랑 편지는 나중에 뭐 오보였다, 뭐 아니었다 하고 막 거기는 천막으로 돼 있지만 천막 안쪽에는 다시 쇠로 돼 있었다 뭐 있었지만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저희도 구원파 분들이 증명해 주신 게 하나 있거든요. 원래 설계상으로 그렇게 돼 있어서 그거하고 세월호 안전과는 상관없다는 증언을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저도 그거 보면서 그 C데크 천막은 그냥 그렇다는 사실이지 뭐 특별히 뭐 이렇게 진상규명에 큰 적은 아니겠구나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이 물이 그렇게 콸콸콸 어디로 들어왔을까? 남은 게 딱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리창이 쫙 깨지면서 물이 쫙 들어온 게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 알 방법은 없죠. 근데 그거는 제가 그 얘기 아까 하려고 그랬는데 그 주차장 말하는 그 C데크 쪽에 있는 유리창 정도의 크기 사이즈로는요 한꺼번에 그렇게 물 많이 못 들어 다 깨졌다고 그래서.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뭐 가능성이니까 이제 하나 말씀드린 거고 제가 생각하기 뭐가 있냐면 세월호 우리 4월 달에 올라올 때 우리 참 그 울먹이면서 봤잖아요. 새벽에 쫙 올라오면서. 그래가지고 딱 하다가 마지막에 딱 육지 올리기만 되는데 갑자기 뭐 며칠 더 걸리는 만에 하면서 한 게 세월호 좌연 램프가 열렸다고 한 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저기가 열려 있을 수 있느냐 하면서 해수부도 몰랐고 막 우리 비판 많았잖아요. 우리 방송으로도 많이 했어요. 예. 그 이야기는.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새날 그 청취자분들 그 갑판 램프 좌연 문 열린 거 있죠? 그게 D데크예요. D데크를 타고 들어가서 한층 이렇게
경사로 올라가면 C데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량들은 쭉 C데크로 올라가서 있고 나머지 차량이 바퀴가 없는 것들은 그 D데크에 쌓아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D데크 문을 이게 열고 닫으면서 이렇게 차량이 움직이는 건데요. 그게 어찌됐건 열린 상태로 인양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잘라내죠 나중에. 예, 저거는 열릴 수가 없는 건데 저게 왜 열렸지 하면서 아직까지 사실 진상규명이 안 되고 있는데 그걸 또 해수부에서 인양하려면 잘라야 된다 해서 잘랐잖아요. 나도 그거 정말 못마땅했었거든. 예. 거기가 열려져 있으면 물이 그렇게 들어올 수가 있죠. 그때도 우리 램프가 열려 있을 때도 그것에 대한 의혹 제기를 되게 많이 했던 게 이게 열릴 수가 없는 거고 그게 닫혀 있으면 물이 들어와도 미세한 정도의 시간이 굉장히 그렇죠. 오래 걸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량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건 딱 거기밖에 없다는 거잖아, 사실은. 예. 그러면 저거 도저히 그냥 안 열리는 건데 배가 기울었다고 그게 열리면 큰일이잖아요. 그 큰 데가. 그러니까 이거는 선원들이건 뭐건 일부러 열었을 리가 약간 사실 힘들죠. 근데 선원들이 자기만 탈출하고 열었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시간을 보면 아까 10시 14분 정도부터 갑자기 물이 들어왔다 했잖아요. 10시 14분이면 선원들이 이미 다 탈출을 했을 때고 뭐 조타실이 원격 조정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저도 사실 이건 의문인데 제가 쭉 보다 보니까 그런 연계가 좀 생각이 나가지고 오늘 말씀드린 거에서 이 부분은 저도 만약에 제가 이제 기회가 된다면은 이거 관련된 분들한테 좀 넘기면서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은데 좀 조사를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은 뭐 선박 전문가분들이 더 뭐 이렇게 조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간에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램프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증거일 수 있었어요. 그 램프가 열렸으면 어느 정도 좀 설명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이 빠르게 들어왔다거나. 근데 그거를 증거를 잘라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당시에 어떤 식으로 개폐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사람이 연 흔적이 있다거나 이런 걸 밝혀낼 수 있는 그 모든 증거가 사실은 사라져버린 거죠. 그렇죠. 두고두고 지금도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램프라고 하는 게 차량이나 이런 것들이 이동 통로다 보니까 그 램프 자체는 사실 수면과 상당히 가까운 측면에 속해요. 아까 말한 그 시데크나 그 선실 이런 데보다는 훨씬 가까운 측면이라서 배가 어느 정도 각도로 넘어가면 물이 급속도로 들어오기에는 가장 좋은 구조를 갖고 있는 곳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이야기 하던데요. 그쪽 분들, 그러니까 청해진 해운이나 구원파 분들은 평상시 때도 열고 다니는 문이 아니라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저희가 그러니까 램프는 양쪽에 있는데 거의 대부분 그 오른쪽만 연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왼쪽 끝이 열려 있느냐는 그 부분이죠. 그러니까 갈수록 미스레가 사실 더 늘어나는 거예요. 뭐 그쪽 지금 조사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잘린 거라서 하여튼 그 가능성까지는 침수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말 나온 김에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만 예전에 그 민중의 소리에서 한 기자님이 세월호 4번 평형수가 비어있다고 이렇게 김원식 기자. 그 특종 보도 하신 거 있잖아요. 그 4번 평형수가 그때 이제 방송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딱 그 세월호 정중앙에서 약간 앞쪽에 맞아요. 위치한 바닥인데 세월호 인양에서 보니까 거기도 지금 천공이 돼 있다는 거예요. 구멍이 뚫려 있었다. 2개 내지 3개 정도 지금 뚫리는 것 같아요. 사진으로는 2개? 그리고 그 기자님은 한 3개 정도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 위치는 평형수니까 구멍을 뚫으면 안 되는 거잖아, 사실은. 그 평형수 물칸에 뭐가 들어가 있을 리도 없고. 근데 지금 그 세월호 누워있는 거에도 거기 보면 구멍이 조그맣게 뚫려 있는 게 보여요. 도대체 그 구멍을 왜 상하이 세비에서 뚫었는지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나, 모르겠지만. 그것도 의혹 제기를 우리가 했던 적이 있어요. 예. 뭐냐면은, 원래 만약에 그 보도대로라면, 그 원적외선 뭐 촬영인가로 보면 그 사이에 물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평형수가 비어 있었다는 거잖아. 예. 근데 구멍을 뚫어놔 버리면 평형수가 진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구분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뚫은 게 예. 아닌가라고 의심을 해보는 거죠. 예. 그리고 만약에 평형수를 어떻게 고의로 뺐건 어떻게 그냥 우연히 빠졌건 세월호 운행 중에 빠졌다고 치면 그리고 또 뉴스타파가 이번에 영상에서 뭐 오토바이라든지 차량 몇 대를 더 발견한 게 있거든요.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그래서 화물은 더 싫고 평형수는 만약에 빠져 있고 뭔가 예를 들면 뭐 우리 파파이스트 의견처럼 뭔가 선원들이 어떤 조작을 했으면 더 넘어지기는 쉬운 상황이 지금 된 것 같아요. 최소한 여러 가지 면에서. 근데 이 뉴스타파의 결론대로 세월호 보건성이 문제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보건성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세월호 선원들을 직접 조사를 다시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보건성과 관련된 차량이나 화물이나 이거를 다시 한번 조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평형수 같은 경우가 원래는 아예 뺄 수도 없는 평형수래요, 그게. 그렇죠. 그 평형수가 만약에 빈 상태로 갔다 그러면 무게중심이 상당히 위로 올라왔을 거고요. 예. 그리고 위쪽, 수면 위쪽에 있는 시데크나 이런 데 화물이 훨씬 많이 실리면 그 상태에서 이제 만약에 전타를 하게 되면 넘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측면이면. 그렇죠. 그런 측면이 좀 있었죠. 그래서 그때 방송에서 나온 얘기지만 가운데 있는 평수가 비니까 물이 빠져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선원들도. 왼쪽 오른쪽이 비면은 뭐 기울어지니까 하는데 또 그리고 뭐
특별히 그 평수가 빠진다고 그래서 무슨 뭐 계기가 하는 게 아니라 램프만 구석에 있는 램프가 그냥 반짝반짝 한다고 하는데 별로 잘 보지도 않는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보온성은 나빠지고 우리가 생각보다 짐은 많고 혹시 뭐 선원들이나 사람들이 나쁜 짓을 했다면은 넘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드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과연 조사로 밝혀질지 모르겠으나 단순히 그냥 보건성 조사만 안 되고 관련된 그런 당사자들 싹 다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방송의 목적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뉴스타파 보도는 이쪽 뭐 자로님 같은 분들이 제기한 외력설에 대해서는 방어를 꽤 열심히 잘 하시는데 문제는 보건성이 좋고 나쁘고는 두 번째 문제인 거예요. 보건성을 일부러 나쁘게 만들어서 만약에 나쁜 의도를 갖고 배를 운전을 했다고 하면 그게 더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들을 만들어 놨으면 누군가의 의도성을 한번 봐야 되는데 보건성이 나빴으니까 넘어졌어. 의도 같은 건 생각하지도 않고 이렇게 보도를 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건성이 나빠졌다 이 부분을만 갖고 이야기를 하면 결국은 청해진 의원하고 유병훈 회장 욕하는 것만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그렇죠. 부분이에요. 예, 그러잖아요. 이 말은 뭐냐? 지금 계속 그 C데크 있잖아요. 예. 아까 그 처음에 유리창이 깨져서 물이 들어온 건 9시 49분이거든요. 그 후로는 물이 안 찼다는 얘기죠. 10시 14분, 17분에는 물이 차 있는 게 안 보이잖아요. 동서남북 좌우에. 그렇죠. 근데 갑자기 10시 17분에 물이 쫙 아주 상당히 급속도로 쫙 들어오죠. 즉 그 말은 뭐냐? 그 뉴스타파에서 발견한 그 유리창과 그 어떤 그 환기구 약간 열려 있는 오픈되어 있는 곳으로는 뭐 약간 물이 찼을지 모르지만 그렇죠. 예. 그 후로 한 2, 30분간은 물이 안 찼다. 예. 즉 세월호의 가장 중요한 문제 침몰한 거잖아요. 물에 떠 있었으면 되는데 물이 찬 거는 다른 이유로 찬 거다. 그러면 당연히 그 C데크보다 밑에 있는 D데크라든지 개관실 쪽이라든지 이런 데서 찼을 것이다. 예. 이거고요.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3층에서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이 탈출했잖아요. 그게 9시 51분입니다. 9시 51분에 3층 난간이 물에 잠기면서 침수가 되니까 3층에 있던 사람들이 일부는 물로 뛰어들고 일부는 4층으로 올라가고 하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즉 이 말은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C데크 바로 위가 3층이라고. 3층은 9시 51분에 기울면서 이미 물이 찼어요, 꽉. 그래서 10시가 되면은 물이 찬 게 증명이 된 게 그 유명한 사진 기억나시죠? 2014년 12월인가 2015년 1월 달에 그 유가족 엄마가 생존 학생이 찍은 사진이라고 그래서 세월호 유리창이 깜깜해가지고 물속에 들어가 있는 거. 예. 여학생들 머리만 몇 개 보이고 여기서 그때 탈출해 와서 그 사진 보이시죠? 그 시간이 9시 58분이에요. 즉 C데크보다 높이 있는 3층은 이미 10시 전에 바닷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침수가 돼서. 근데 그 밑에 있는 C데크는 쉽게 말해서 이미 물 밑으로 가라앉은 상태죠. 물이 10시 14분까지 안 찬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세월호는 가라앉을 이유가 없었던 거죠. 엄밀히 따지면. 물은 3층에 찼지만 아래로도 공기 부력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10시 17분에 물이 콸콸콸콸 올라온 거 보니까 뭔가 다른 데서 엄청나게 큰 문이 열렸거나 파공이 생겼거나 나도 그 생각했어요. 예, 딱 그런데 그럼 이제 그러면 뭐 잠수함이 바닥내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저도 모르는 게 뭐냐면 이제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정권 교체 되기 전에 선원 한 명이 암으로 이렇게 돌아가셨죠. 그러면서 뭐 양심선언 편지를 쓴 거 기억나시죠? 세월호 뒤에 천막이 있었다. 그 천막을 통해서 물이 들어왔을 거다. 기억나시죠? 요 관련 새날 방송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그러니까 벽을 제대로 막지 않고 그쵸. 천으로 막아놨었다. 그렇죠. 그런 벽이 얘기야. 쇠가 아니라 천으로 막아놨다. 이런 황당한 일이 있냐. 그랬는데 그 천이 C데크예요. C데크 제일 뒤쪽이에요. 그러니까 C데크가 진짜 그게 천막이었으면 이미 9시 49분 기울면서부터 물이 콸콸콸 들어왔어야 되죠. 물론 그 기사랑 편지는 나중에 뭐 오보였다, 뭐 아니었다 하고 막 거기는 천막으로 돼 있지만 천막 안쪽에는 사실 쇠로 돼 있었다 뭐 있었지만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저희도 구원파 분들이 증명해 주신 게 하나 있거든요. 원래 설계상으로 그렇게 돼 있어서 그거하고 세월호 안전과는 상관없다는 증언을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저도 그거 보면서 그 C데크 천막은 그냥 그렇다는 사실이지 뭐 특별히 뭐 이렇게 진상규명에 큰 적은 아니겠구나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이 물이 그렇게 콸콸콸 어디로 들어왔을까? 남은 게 딱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리창이 쫙 깨지면서 물이 쫙 들어온 게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 알방구는 없죠. 근데 그거는 제가 그 얘기 아까 하려고 그랬는데 그 주차장 말하는 그 C데크 쪽에 있는 유리창 정도의 크기 사이즈로는요 한꺼번에 그렇게 물 많이 못 들어 다 깨졌다 그러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뭐 가능성이니까 이제 하나 말씀드린 거고 제가 생각하기 뭐가 있냐면 세월호 우리 4월 달에 올라올 때 우리 참 그 울먹이면서 봤잖아요. 새벽에 쭉 올라오면서. 그래가지고 딱 하다가 마지막에 딱 육지 올리기만 되는데 갑자기 뭐 며칠 더 걸리는 만에 하면서 한 게 세월호 좌연 램프가 열렸다고 한 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저기가 열려있던 그 해군 레이더 영상을 한겨레 신문하고 같이 해서 분석해가지고 급변침의 시간을 알아냈다고 발표한 게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급변침이 사실 2번 됐다고 그때 처음으로 말을 했어요. 그 시간이 언제냐면 8시 48분 37초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49분 43초잖아요. 예. 약 1분여 전에 처음으로 뭔가 배가 살짝 틀어지는 것 같았고 8시 40 그때부터 29초가 ARC가 없어가지고 그때부터 29초가 비었다 한 거거든요. 8시 49분 13초까지가 비었거든요. ARC가. 근데 49분 13초 직전에 1차 급변침이 일어났다고 돼 있어요. 즉 1차 급변침 후로 30초가 지난 후에 차들이 와라락 움직인 거예요. 급변침 하자마자 차들이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배가 도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30초 정도 쭉 돌고 이제 기울어져서 차량이 부딪혔으면 시간상으로 맞고요. 자, 그리고 8시 44분부터 배가 좀 틀려고 했으면 그 전부터 배를 틀었다는 얘기잖아요. 배가 그렇죠, 틀어지는데 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은 뭔가를 앞에서 그래서 뭐 발견했네 안 했네가 나오는데 여기서 잠깐 여담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당시 세월호 조타실에 있던 여자 3등항 회사 뭐 재판 중에서 박한결 씨가 뭐 앞에 뭐가 떠올랐다 안 떠올랐다 해서 몇 년간 말이 많았잖아요. 또 그리고 이분이 그 오하마나오에서 한 현장 조사 때 검은 물체가 앞에 떠올랐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도 있고 안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제가 이거는 따로 개인적으로 확인을 했는데요. 그 얘기를 확실히 했답니다. 근데 검은 물체라고 한 건지 거대한 물체라고 한 건지 좀 애매한데요. 앞에서 그런 뭔가 물체가 떠올라서 확 돌렸고 요까지 얘기를 했는데 당시 현장에 있던 조사관들 그러니까 2014년도 얘기죠. 어떤 조사관인지 모르겠지만 조사관들이 박한결을 끌고 가가지고 어디 구석에 가서 되게 야단을 많이 쳤다라는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보고 지금 이게 건너 이제 했는데 그래서 박한결이 그런 얘기를 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박한결이 정권교체 전에 이번 정권교체 전에 뭔가 좀 약간 뭐 고백인지 뭐 양심 선언인지 몰라도 뭔가 좀 할 얘기가 있다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뭐 이렇게 좀 그 관련된 뭐 유가족분들이나 또 다른 분들이 다 이렇게 스탠바이 해가지고 간 건지 안 간 건지 모르나 바로 그 말하기 바로 전날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와서 박한결 한번 면담을 했다고 하네요. 그 후로 박한결이 다시 감옥에 들어가서 안 나온답니다. 지금까지. 뭐 이런 설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확인한 건 아닌데요. 일단 제 귀에까지 들려올 정도니까 괜히 나온 얘기는 아닐 것 괜히 같습니다. 나온 얘기는 아닐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오늘 제일 마지막에 말할 선원들이나 해경들은 정부 직권으로 지금 재조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렇죠. 뭐 일단은 뭐 요건 요 정도 하고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뭐 거기서 또 재밌는 영상이 하나 나왔는데 그 차량에 부딪히면서 갑자기 물이 들어오는 부분이 나와요. 물이 콸콸콸 하면서 일시적으로 몇 초간 나오는데 뉴스타파 설명으로는 알고 봤더니 거기에 환기구 같은 게 조그만 게 약간 열려져 있었다. 그리고 예. 그 트럭 옆에 유리창이 있어서 유리창이 깨지면서 이렇게 물이 들어왔다 이렇게 되는데요. 물론 이제 그쪽으로 이제 물이 들어온 건 맞고 영상이 있으니까 근데 그쪽으로 지속적인 침수가 되냐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냥 영상에서는 물이 잠깐 들어오다가 멎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10시 14분하고 10시 17분에 갑자기 차량 한 대가 이렇게 확 튀어 오르잖아요. 예. 정말 신기한 장면이었죠. 예. 예, 그 천장이 끼게 되는. 예, 그렇죠. 90도 이상 기울었을 근데 때. 정확히 말하면 그때가 10시 14분에서 17분이니까 세월호가 거의 90도 기울었을 때니까 지금 블랙박스 있는 차도 기운 상태에서 찐 거니까 우리가 볼 때는 똑바로 돼 있는 거 보이지만 사실은 다 90도 기운 상태고 조그만 차가 이렇게 더 튀어서 날라온 거죠. 그 장면이랑 그러면서 한쪽에서 물이 갑자기 콸콸콸콸 들 수 있느냐 하면서 해수부도 몰랐고 막 우리 비판 많았잖아요. 우리 방송으로도 많이 했어요, 예. 그 이야기는.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새날 그 청취자분들 그 갑판 램프 좌연문 열린 거 있죠. 그게 D데크예요. D데크를 타고 들어가서 한층 이렇게 경사로 올라가면 C데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량들은 쭉 C데크로 올라가서 있고 나머지 차량이 바퀴가 없는 것들은 그 D데크에 쌓아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D데크 문을 이게 열고 닫으면서 이렇게 차량이 움직이는 건데요. 그게 어찌됐건 열린 상태로 인양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잘라내죠, 나중에. 예, 저거는 열릴 수가 없는 건데 저게 왜 열렸지 하면서 아직까지 사실 진상규명이 안 되고 있는데 그걸 또 해수부에서 인양하려면 잘라야 된다 해서 잘랐잖아요. 나도 그거 정말 못마땅했었거든. 예. 거기가 열려져 있으면 물이 그렇게 들어올 수가 있죠. 그때도 우리 램프가 열려 있을 때도 그것에 대한 의혹 제기를 되게 많이 했던 게 이게 열릴 수가 없는 거고 그게 닫혀 있으면 물이 들어와도 미세한 정도의 시간이 굉장히 그렇죠. 오래 걸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량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건 딱 거기밖에 없다는 거잖아, 사실은. 예. 그러면 저거 도저히 그냥 안 열리는 건데 배가 기울었다고 그게 열리면 큰일이잖아요. 그 큰 데가. 그러니까 이거는 선원들이건 뭐건 일부러 열었을 리가 약간 사실 힘들죠. 근데 선원들이 자기만 탈출하고 열었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시간을 보면 아까 10시 14분 정도부터 갑자기 물이 들어왔다 했잖아요. 10시 14분이면 선원들이 이미 다 탈출을 했을 때고 뭐 조타실이 원격 조정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저도 사실 이건 의문인데 제가 쭉 보다 보니까 그런 연계가 좀 생각이 나가지고 오늘 말씀드린 거에서 이 부분은 저도 만약에 제가 이제 기회가 된다면은 이거
관련된 분들한테 좀 넘기면서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은데 좀 조사를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은 뭐 선박 전문가분들이 더 뭐 이렇게 조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간에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램프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증거일 수 있었어요. 그 램프가 열렸으면 어느 정도 좀 설명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이 빠르게 그렇죠. 들어왔다거나. 근데 그거를 증거를 잘라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당시에 어떤 식으로 개폐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사람이 연 흔적이 있다거나 이런 걸 밝혀낼 수 있는 그 모든 증거가 사실은 사라져버린 거죠. 그렇죠. 두고두고 지금도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램프라고 하는 게 차량이나 이런 것들이 이동 통로다 보니까 그 램프 자체는 사실 수면과 상당히 가까운 측면에 속해요. 아까 말한 그 시데크나 그 선실 이런 데보다는 훨씬 가까운 측면이라서 배가 어느 정도 각도로 넘어가면 물이 급속도로 들어오기에는 가장 좋은 구조를 갖고 있는 곳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이야기 하던데요. 그쪽 분들, 그러니까 청해진 해운이나 구원파 분들은 평상시 때도 열고 다니는 문이 아니라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저희가 그러니까 램프는 양쪽에 있는데 거의 대부분 그 오른쪽만 오른쪽을 연다 쓰는 그랬잖아요. 거죠. 그렇죠. 근데 왜 왼쪽 끝이 열려 있느냐는 그 부분이죠. 예. 그러니까 갈수록 미스리가 사실 더 늘어나는 거예요. 뭐 그쪽 지금 조사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잘린 거라서 하여튼 그 가능성까지는 침수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말 나온 김에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만 예전에 그 민중의 소리에서 한 기자님이 세월호 4번 평형수가 비어 있다고 이렇게 김원식 기자. 그 특종 보도 하신 거 있잖아요. 그 4번 평형수가 그때 이제 방송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딱 그 세월호 정중앙에서 약간 앞쪽에 맞아요. 위치한 바닥인데 세월호 인양에서 보니까 거기도 지금 천공이 돼 있다는 거예요. 구멍이 뚫려 있었다. 2개 내지 3개 정도 지금 뚫리는 것 같아요. 사진으로는 2개? 그리고 그 기자님은 한 3개 정도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 위치는 평형수니까 구멍을 뚫으면 안 되는 거잖아, 사실은. 그 평형수 물칸에 뭐가 들어가 있을 리도 없고. 근데 지금 그 세월호 누워있는 거에도 거기 보면 구멍이 조그맣게 뚫리는 게 보여요. 도대체 그 구멍을 왜 상하이 세비에서 뚫었는지도. 세월호 침몰의 가장 의혹은 급변침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지금까지의 모든 사건의 원인이 급변침으로 인해서 화물이 쏠리면서 배가 무너졌다. 요 방식인데 그렇게 급변침하게 되는 원인이 뭔지는 아직까지 나오는 게 없잖아요. 전혀 없죠. 이번 영상은 말 그대로 배가 기울어진 것에 대한 분석이고요. 급변침 이렇게 한 바퀴 돈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건 없죠. 자, 근데 뉴스타파에서는 정부 주장이 맞는 것 같다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정부 AIS 그 항적도 박근혜 정부라고 정확히 해주세요. 우리 전 정권인 박근혜 정부에서 검찰과 해수부에서 했던 AIS 세월호 항적도가 조작이 없다라고 했고 또 심지어 그 작년에 연말에 자로님의 그 세월호 X에서도 정부 항적도는 조작되지 않았고 조작처럼 보이는 거는 기계상의 오류였다, 시스템상에. 그건 맞다.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뉴스타파가 이 부분은 정부 의견이 맞다고 했거든요. 자, 그런데 AIS 항적도를 뉴스타파에서는 이제 이 부분은 영상에 나오지 않은 겁니다. 정부가 지금까지 내온 세월호 항적도랑 지금 이 블랙박스 영상에 나온 시간, 보정해서 맞춘 8시 49분 43초부터 시간을 맞추면 뭐가 나오는 게 하나 있냐면요. 이제 이거는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아마 파파이스에서 제일 처음에 김 감독님이 제기하신 건데 세월호가 가다가 급변침할 때 이렇게 약간 뒤로 가는 듯하게 네. 그래서 문워크라는 표현도 썼었고 또 보기에는 세월호가 갑자기 왼쪽으로 선수가 갔다가 또 갑자기 20도 정도 오른쪽으로 갔다가 큰 배가 이렇게 좌우로 수십 도씩 선수 방향이 한 3초 사이에 바뀌거든요. 199도에서 뭐 220 몇 도, 뭐 다시 100 몇 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AIS에서 약간 좀 비틀어지는 장면이 있었던 거를 기억을 하실 거고, 이거를 그 세월호 청문회에서 이렇게 정부 쪽이라든지 기타 업체 쪽에서 설명을 할 때는 뭐 수신 시간 기준으로 받으면 이렇게 되는데 송신 시간 기준으로 받으면 요렇다. 이런 게 있었고, 두 번째 자이로 컴퍼스라고 하는 세월호 안에 있는 나침판이 어떤 충격을 받거나 이런 경우에는 좀 헷가닥 흔들려가지고 이렇게 좀 기계상의 오류로 나타날 수 있다. 실제로 세월호가 이렇게 좌우로 흔들렸다는 게 아니라요. 그리고 작년 말에 나온 자료의 세월엑스에서는 말 그대로 자이로 컴퍼스가 어떤 충격을 받았을 경우 또 그럴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일시적인 정전이 됐을 경우는 그 자이로 컴퍼스라고 하는 나침판은 흔들리고 그 나침판에게 기계적인 어떤 데이터를 뭐 변환시켜주는 자이로 리피터라는 게 있는데요. 그 두 개가 정전이 됐다가 전기가 들어오면 똑같이 연동이 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는 제대로 가고 하나는 그냥 그전 정전되기 전으로 데이터가 남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데이터 수치가 뭐 바뀐다 뭐 하여간 뭐 요런 게 있거든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세월엑스 다시 보시면 되는데요. 어찌됐건 그런데 그 시간이 몇 시냐면요. 제가 간단하게는 그냥 세월호 AIS의 널뛰기 현상이라고 그냥 표현을 하는데 블랙박스 영상에 차가 부딪힌 시간과 똑같습니다.
8시 49분 43초부터 49초까지 아까 6초 동안 예. 움직였다 했잖아요. 이 널뛰기 현상은 8시 49분 44초부터 47초까지 3초 사이에 일어나요. 정확히 똑같아요. 그리고 이때 세월호 레이더 영상 있죠. 역시 우리 그 자료님이 주장하신 뭐 주황색 물체가 컨테이너냐 뭐 잠수함이냐 하는 거. 그 레이더 영상에서 이게 세월호가 이렇게 턴을 하잖아요. 턴을 하면서 처음으로 턴을 하는 순간, 뭐 진짜 뭐가 다 받았을지 모르게 딱 턴을 하는 그 순간이 레이더 영상으로는 8시 50분에서 51분 사이인데요. 그 레이더 영상이 실제로 1분 몇 초가 빨라요. 예, 거기서 8시 51분이면 8시 49분 뭐 40 몇 초, 50 몇 초 이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 시간 보정을 하면은 세월호가 바로 딱 턴을 하면서 속도가 갑자기 17노트에서 14노트, 13노트로 바뀌는 그 시간하고 일치해요. 즉 정부 AIS 항적도에서 널뛰기 현상, 뉴스타파 블랙박스 영상에서 처음으로 세월호 자연에 부딪히는 장면, 그 다음에 레이더 영상에서 세월호가 갑자기 턴을 하는 이 세 개가 시기가 거의 일치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저는 그래서 그 시간 자체는 그 부분이 다 맞는 것 같아요. 이거를 뭐 다 조작할 수는 없으니까 따로따로. 그리고 뭔가 엄청난 힘이 그때 순간적으로 확 작용을 했다. 말 그대로 기울기가 심해서 그냥 전부 다 우르르쾅쾅한 그것도 순간적인 힘이고요. 뭐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나 외력이건 내력이건 엄청난 힘이 그 순간에 가해진 건 맞다. 일단 이거는 이제 확정이 된 것 같고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세월호 침몰 무너지게 되는 원인을 일종의 조타수의 조타기를 끝까지 돌려버렸다는 거잖아요. 오른쪽으로 전타. 지금까지 정부 발표랑 그런 데서는 그렇게 한 거죠. 저는 거기에 아직 100% 동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평상시 왔다 갔다 하는 길이 전타해야 될 이유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전혀 없는 길이죠. 예를 들면 외력이 없었다고 해도 어떤 사람인가가 조타수가 세월호를 무너뜨릴 목적으로 전타를 했다고밖에 느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는 요거를 하나 아시면 됩니다. 전타를 한 데가 병풍도 옆이잖아요. 거기서 전타를 하면 병풍도에 가서 받아버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 더 전타를 해가지고 거꾸로 180도 돌아서 위로 올라갔으니까 다행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전타를 하더라도 동서남북이 다 빈 망망대해에서 하는 거지. 바로 1, 2km 옆에 병풍도가 눈앞에 보이는데 거기서 전타를 하다가 만약에 정말 거기 가서 받아버리면 이건 정말 큰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조타기를 급하게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그래서 받은 거였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반대로 할 수도 있는 거죠. 누군가가 조타수가 그런 것을 목적으로 끝까지 돌렸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전타한다고 갑자기 자동차처럼 넘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음. 밀려나가니까 바닷물에서는 계속 쭉 밀려나니까 좀 그런 부분은 있고요. 저도 그 뉴스타파를 보면서 가장 궁금했던 게 아까 말씀하신 G센서 값인데 이게 우리가 너무 쉽게 지나가는 게 그 대상이 자동차였어요. 자동차는 밑에 스프링과 쇼바가 달려 있거든요. 타이어도 있고. 타이어도 있고 그래서 타이어와 차체를 고정하는 게 스프링과 쇼바예요. 그런데 거기에 블랙박스 영상의 G센서 값이 배가 꾸준히 서서히 넘어가면 G센서 값이 이 쇼바에 의해서 차체가 보정이 되더라도 넘어가기 시작을 해야 정상이에요. 차가 수평을 항상 유지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예, 일정하게 뭐 10도나 15도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면 기우는데 차도. 그리고 30몇 도가 해서 갑자기 확 넘어가기 전에 충분히 어느 정도 기울어 가다가 마찰력을 잃으면 넘어가는 거거든요. 차가 미끄러지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G센서 값이 어느 정도 꾸준하게 변했어야 정상이에요. 제가 보기엔. 그런데 그러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거 굉장히 예, 뭔가 좀 이상하죠. 예, 이상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여하튼 전문가들이 많으시니까 이 기사가 나온 지 며칠 안 됐으니까요. 또 아직 선조위 공식 입장이 나온 것도 아니고 선조위에서는 뭐 100% 이게 맞다라고 지금 얘기는 안 한 것 같아요. 비공식적으로 뉴스타파의 입장이 우리 입장과 동일하다 이건 아니고 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비공식적으로 말을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이제 이런 얘기가 벌써 민간에서부터 제기가 되고 있으니까 저 같은 사람들로부터 다른 곳에서도 제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더 이렇게 좀 더 그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 또 알아야 될 게 2014년 10월 달에 그 가족협의회에서 세월호